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입니다. 여러 국방 사업 중 316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사업은 2003년 6월 2일 당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 계획은 프랑스 핵 잠수함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3척을 2020년 전에 실전 배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건조 계획은 흔쾌히 승인을 받고 보고 날짜를 따서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을 316 사업이라 명명하였습니다. 하지만 316 사업은 한 언론 보도로 외부 계획이 노출되어 1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을 최소 2척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진행이 종료된 316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총 사업비 3조 5천억 원을 들여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2006년까지 개념 설계를 마치고 2007년부터 건조를 착수해 2012년 1번함을 실전 배치하고 이후 2, 3년 간격으로 2번함, 3번함을 진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사업 추진에는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 ADD, 한국원자로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해군 조안단 아래 316 사업단을 설치하여 설계, 건조, 무장 관련 현안을 검토하고 군 작전 요구 성능 ROC를 수립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는 잠수함 설계를 맡고 한국원자로연구소에서는 잠수함의 동력을 담당할 핵 추진 기관을 연구하였습니다. 316 사업단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잠수함에 탑재할 원자로 기술은 러시아의 OKBM사의 핵잠수함 원자로 설계 기술을 통해 스마트 원자로 기술을 확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러시아 OKBM사는 옛 구소련 시절 대표적인 핵잠수함 원자로 설계 제작사로 여러 원자력 세빙선과 핵잠수함 설계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벤치마킹 모델로는 프랑스의 4,000톤급 핵잠수함인 바라쿠다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잠수함 기술력 수준은 디젤 잠수함을 스스로 독자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였으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설계 및 제작하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사업에 큰 걸림돌은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1956년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맺은 협정으로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입니다. 1974년 발효된 협정안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과정이 필요하며 미국의 동의 없이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여러 이유로 316 사업이 중단되며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은 먼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11월 26일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며 42년간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에 대해 제한을 받았지만 개정안에서는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 후 핵연료를 국내 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재처리해 일부 연구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우리나라도 우라늄을 20% 미만 농축할 수 있게 되었고 20% 농축 우라늄은 핵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한계선입니다. 미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의 핵 잠수함은 농축도 90%의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지만 프랑스의 핵 잠수함은 농축도 20%의 우라늄을 사용하며 실전 능력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농축도 20%의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10일 국방중기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한국형 경항모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그중 잠수함 부분은 3,600톤급과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로 잠수함의 설계와 건조 모두 우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장보고3 사업입니다. 2020년대 3,000톤급 이상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하는 해군 최대 사업이며 1번에서 6번함까지 동력 체계는 디젤로
1번에서 3번함은 연료전지식 AIP 추진 체계를 탑재하며 4번에서 6번함은 리튬 이온을 사용하는 함으로 건조될 전망입니다. 이후 7번에서 9번함은 국방준비 계획에 따르면 4,000톤급 이상으로 추정되며 추진 방식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현 단계에선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 적절한 시점에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겠다며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피한 이유로는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에 주변국의 시선과 미국과의 외교적 조율이 필요한 문제도 있어 공식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서는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미국의 동의 아래 20%까지 저농축 우라늄을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10조 이항의 원자 무기의 제조 또는 연구 개발, 기타 군사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 때문이며 민수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기에 이 제한을 푸는 것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후 2020년 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미국을 방문하여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법상 농축 우라늄의 군수용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동맹이라도 핵 비확산을 위해 핵물질의 군수용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과 함께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을 연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핵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핵 잠수함의 원료인 저농축 우라늄 독자 생산을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 추정합니다. 관련 관계자는 핵 잠수함 연료 독자 생산을 예외로 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에 관해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군사용 목적으로의 농축 우라늄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만 협상을 통한 개정으로 군사 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가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의 추진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북한의 안보 위협과 주변국의 군사적 팽창입니다. 여러 제한이 많은 핵 추진 잠수함보다 디젤 잠수함의 숫자를 늘려 보완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두 방식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시속 11에서 15km의 최대 2주의 수중작전 기간과 승무원들이 생활하기 위한 산소 보충이 필요한데 핵 추진 잠수함은 시속 37에서 47km의 속도이며 최대 6개월의 작전이 가능한데 승무원의 식량과 기타 보급 문제만 아니면 산소 자체도 생산 가능하기에 무기한 작전도 가능합니다. 또한 배터리 소모 관리를 위해 많은 센서와 장비를 장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디젤 잠수함에 비하여 핵 추진 잠수함은 자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여 많은 전기가 소모되는 센서를 장착하기에도 더 우수합니다. 이처럼 핵 추진 잠수함은 긴 작전 시간을 통해 북한의 SLBM을 발사하는 잠수함을 추적 대응하기에 용이하며 잠재적 위협이 되는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국의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황일순 석좌 교수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 20년간 일체형 SMR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은 핵 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또한 5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인허가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은 다 돼 있다. 국가의 의지가 중요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연구 개발 중인 원자로 기술은 4세대 원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납 비스무스형 원자로로 장점은 농축도 11%의 우라늄을 쓰면서 연료 교체 주기가 40년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3세대 원전과 달리 납 비스무스를 냉각제로 쓰기에 바다에 빠지더라도 액체 금속이 모두 고체로 바뀌어 핵연료가 봉인되어 방사선 오염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수용 원자로에 맞춰져 있고 소음으로 인해 핵 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로 바로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이 있지만 이를 보완할 기술을 개발한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다른 기술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스마트 원자로 기술이 있고, 잠수함용으로 개발한다면 이건 역시 단점이 존재하는데 7년마다 연료를 교체해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디젤 엔진 방식처럼 연료를 주입하는 것이 아닌 잠수함을 절반을 분리하여 원자로 연료를 교체해 주어야 하기에 연료 교체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연료 교체를 위한 전용 부두가 필요합니다. 높은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이 개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두 방식에 대해서도 비교 및 연구 개발이 진행될 것입니다.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는 국내 독자 개발과 해외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운영 경험이 없어 긴 개발 과정과 신뢰성 확보에는 최소 10년이 필요하기에 국내 독자 개발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도입에서는 미국과 영국은 우라늄 농축도가 90% 이상의 핵연료를 사용하는 핵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도 20%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해외 도입 모델로는 프랑스의 시프랑급 핵추진 잠수함으로 4,000톤급 규모이며 우라늄 농축도 20% 이하를 사용하기에 우리나라가 건조로 목표하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렇기에 국내 독자 개발과 해외 도입 두 가지 방식 모두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요구 조건에 가장 가까운 것은 프랑스의 시프랑급이며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입니다. 탑재 예상 무장으로는 수직 발사관을 통해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유사시 적을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의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미래의 대한민국에게 강한 군사력을 지닌 중국과 일본과 같은 주변국을 견제할 수 있는 무기로 독침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난관이 존재하지만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쌓인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하며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년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사업이 자초되고 하였지만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에 대한 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잘 마무리하여 자주 국방을 위한 전략 자산 보유에 한 걸음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였습니다.